아침 진료를 마치고 짧은 숨을 고르던 순간 라디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놓쳐서 쓰러진다. 그 문장이 가슴을 깊게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떠오르자 지난달 외래에서 만났던 한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흐리더니 얼굴빛이 단번에 변했고 10초도 안 되어 무너지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켜보던 가족의 눈에는 후회와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의 첫 10초를 그저 잠깐의 어지러움이나 일시적인 멍함으로 생각하며 아무 조치 없이 지나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쓰러지는 사람을 보며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물을 마시면 나아질 거야. 정신 좀 차려봐요. 이런 말을 먼저 건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심장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평생 믿어온 상식이 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면 심장이고 말이 흐려지면 뇌 문제라고 생각하는 습관 같은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장마비는 그 어떤 상식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빠르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을 잡으려던 손이 힘을 잃고 떨어지는 순간,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며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눈동자가 갑자기 멍해져 초점을 잃는 순간, 숨이 쉬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얕고 불규칙하게 흐르는 순간, 이 작은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면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됩니다. 이런 신호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몸부림도 없고 대부분 조용한 정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위험이 조용하면 사람들은 경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생각보다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가슴 통증이 전혀 없이도 발생하고 단 한 번의 이상한 숨소리만 남긴 채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단순 실신이라고 착각하는 가족이 많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모습 자체가 이미 구조 신호라는 점입니다. 대답이 없고 호흡이 이상하면 그 순간부터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전문 지식보다 이 단순한 관찰이 생명을 지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문장을 들으며 이 가족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그 짧은 10초가 머릿속에서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그렇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심장마비가 실제로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지 알고 나면 많은 보호자들이 공통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순간을 위험 신호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입니다. 어느 날 외래의 한 따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숨을 두세 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얼굴빛이 확 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건지 몰라서 제가 그냥 잠깐 어지러우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흐려지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뇌로 전달되는 산소가 급격히 줄어드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말과 표정입니다. 입술이 굳거나 문장을 이어가려다 갑자기 멈추거나 목소리가 가라앉거나 천천히 말끝이 흐트러지는 모습은 몸 전체가 산소가 부족합니다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심장마비는 가슴을 움켜쥔다는 하나의 장면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과 얼굴, 호흡이 동시에 틀어지는 모습이 훨씬 더 많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변화 앞에서 조금 쉬면 낫겠지라는 가장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쓰러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눈을 잠깐 돌린 사이에 몸의 힘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쓰러짐은 오해를 낳습니다.
고통을 표현하지 않으니 기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멈추기 직전 온몸으로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창백해지고 손가락 끝이 축 처지고 숨이 불규칙하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 변화는 단 한순간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던 시절 가족들이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은 환자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들리세요? 이렇게 부르며 10초, 20초를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환자는 의식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산소를 잃어갑니다. 의식을 깨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동이 되고 맙니다. 몸을 흔들어 깨우는 행위보다 중요한 건 호흡과 대답 여부를 단숨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고 호흡이 이상하다면 그 자체로 손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가슴 압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선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어려워하시지만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호흡은 금방 불규칙해지며 뇌는 몇 분 안에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실수에 대한 걱정보다 멈추지 않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들리지 않던 작은 신호들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결론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 쓰러지는 그 짧은 몇 초는 생명과 시간을 동시에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는 판단 하나입니다. 그 판단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응급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면 공통된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가가 환자의 어깨를 잡고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라고 외치며 흔듭니다. 이 행동은 마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심장마비라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시간 손실이 됩니다. 환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는 단 몇 초 만에 기능이 둔해지고 신체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의식을 깨우려는 모든 시도가 무의미해집니다. 환자가 쓰러진 직후 보이는 호흡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미세한 움직임은 정상 호흡이 아니라 가쁜 숨, 즉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비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숨이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이면 사람들은 숨 쉬네,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 되어버립니다. 숨이 고르고 규칙적이지 않다면 호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척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지체되는 모든 시간이 뇌의 회복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쓰러지는 모습이 조용하고 몸부림이 크지 않은 이유는 심장이 멈추기 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근육 전체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무릎부터 주저앉고 손끝에 힘이 빠지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장면은 결코 단순한 기절이 아닙니다. 몸이 서서히 꺼져가는 신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쓰러진 분들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은 물 좀 가져와, 앉혀보자, 바람 좀 쐬게 해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춰가는 순간에는 물도 자세도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뇌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가슴 압박을 시작할 용기와 결단입니다. 대답 없음, 호흡 이상, 쓰러지는 방식이 느리고 조용함. 이 세 가지 신호가 하나로 보이면 심장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뇌 문제면 어쩌죠?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뇌 문제는 대체로 쓰러지기 전 말이 꼬이거나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등 특징적인 신호를 먼저 보입니다. 반면 심장 문제는
쓰러지는 순간이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듯 내려앉고 숨이 이상하게 흔들리며 눈빛이 멀어지면 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가슴 압박의 첫 순간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복잡한 기법이 아니라 3초 안에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생명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그 판단 앞에서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지만 누군가는 손을 올리고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손은 심장을 대신하는 펌프가 됩니다. 쓰러진 가족을 바라보는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올리는 결심은 쉽지 않지만 이 결심을 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은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진 분을 마주한 순간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나? 라는 생각으로 등을 세게 두드리거나 환자의 몸을 세워 앉히려는 모습입니다. 이 행동은 마음이 급해 나온 반응이지만 심장마비라는 상황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게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초기 모습은 기도가 막힌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을 먹던 중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기도가 막혀 쓰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숨을 들이마시려고 애쓰는 이상한 소리, 가쁜 숨처럼 보이는 들썩거림은 공기가 들어가는 호흡이 아니라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반사적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십니다. 숨 쉬네.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 신호는 오히려 심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흔적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숨이 이어질 듯 말 듯 끊어지며 입과 코 주변에 힘이 없고 가슴의 오르내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호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자를 일으켜 세우려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면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줄어듭니다. 몸을 세운 채 흔들면 심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혈류마저 불규칙하게 변해 의식 회복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환자는 눕힌 상태에서 흉부 중앙에 압박이 들어가야만 혈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던 시절 한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쓰러졌는데 제가 등을 세게 두드렸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 말 속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엔 누구라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을 치지 마시고 호흡과 의식부터 확인해 주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해서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의식을 깨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멈춰가는 심장을 대신 움직여주는 것만이 뇌와 장기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답이 없고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는 느낌이 없고 숨소리가 불규칙하고 몸이 무너지듯 쓰러졌다면 그 순간부터는 심장을 대신 두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처치입니다. 의료진이 도착하는데 평균 수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이 가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혹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생존자 대부분은 쓰러진 지 1분 안에 가슴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낯선 시민이든 처음 누른 그 손 한 번이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걱정 때문에 행동을 멈추면 심장은 더 이상 시간을 벌어줄 수 없습니다. 반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깊고 빠르게 누르는 압박은 뇌로 가는 최소한의 혈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혈류가 생존과 회복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심장은 기술보다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주저하지 않는 첫 손길이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뇌졸중과의 구분입니다. 두 질환 모두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 있고 말이 흐려지거나 얼굴빛이 변하는 모습도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 혼란 때문에 행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외래에서 한 보호자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쓰러질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더 위험한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이 무너지는 방식의 차이를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은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서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무력해지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식으로 쓰러지기 전부터 신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점이 흐려지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거나 물건을 잡으려는 손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등 뇌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다릅니다. 심장은 경고 없이 멈추기 때문에 몸 전체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갑작스럽게 말이 끊기고 눈빛이 멍해지고 숨이 끊어질 듯 얕아지고 무릎부터 힘이 빠져 조용히 내려앉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 과정은 대개 몇 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쓰러짐은 큰 소리나 경련 없이 정적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기절인가?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가 받을 산소가 끊기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쓰러지는 속도가 느리고 조용하다는 사실은 가족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심장은 완전히 멈추기 전 카메라 배터리가 서서히 꺼지듯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에너지를 소모하며 쓰러뜨립니다. 무너지는 모습이 평온하게 보일수록 오히려 심장은 더 빠르게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히 내려앉는 쓰러짐은 심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고 숨소리가 이상하고 갑작스럽게 무릎을 굽히며 몸이 주저앉는 다리 힘의 상실까지 이 변화들이 한 번에 나타나면 심장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쓰러진 뒤의 행동도 생사를 바꿉니다. 많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택하는 선택은 정신 차려봐요. 눈 좀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을 걸고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기다림은 위험합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뇌가 산소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깨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산소를 보내줘야 할 대상이 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질환입니다. 119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89분이지만 뇌는 4분만 산소를 잃어도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눈앞의 가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단순합니다. 대답이 없고 호흡이 이상하다면 심장 문제가 맞습니다. 단 2초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심장을 대신 눌러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진료 중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괜히 눌렀다가 더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앞에서는 잘못 누르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심장은 압박을 통해서만 다시 뇌로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만들어내는 압박은 심장의 멈춘 역할을 임시로 대신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행동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심장 상태를 되돌리는 것은 119가 아니라 가장 먼저 손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 손이 1분을 버티게 하고 그 1분이 뇌를 살리고 그 뇌가 그 사람의 내일을 지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많은 보호자들이 경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손을 올리고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막상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마음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중년 남성이 쓰러지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주변에 수십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남성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목이 흔들릴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고 리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진료실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아낸 사람만이 갖는 묵직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기술이 아닌 멈추지 않는 압박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응급 자료에서도 반복됩니다. OCM 깊이 1분에 10만 120회. 이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압박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눌러주는 그 리듬 속에서 뇌와 장기들은 최소한의 혈류를 공급받게 되고 생존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그 남성은 그 아주머니가 시작한 압박 덕분에 119가 도착했을 때 심장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뒤 가족들은 어떻게 그 순간 누르실 수 있었냐고 물었고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손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한 문장은 심장마비 응급구조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결심 한 번입니다. 현장에서 두려움이 소멸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무섭고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 감정이 사라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안고도 움직이는 선택이 다른 사람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능숙함이 아니라 지금 눌러주는 누군가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전문가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압박이라도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데는 압도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쓰러진 사람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누구든 가질 수 있고 그 순간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가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환자의 생존율은 놀라울 만큼 높아집니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손과 눈을 대신하는 중요한 동료가 됩니다. 길에서 쓰러진 환자들을 본 시민들의 행동을 보면 모두가 무섭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뒷받침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역할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한 번은 공원 벤치 근처에서 70대 남성분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쓰러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산책하던 세 사람이 동시에 그 장면을 바라보다 순식간에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치거나 지시하지 않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빠르게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119를 누르며 환자의 상태를 짧고 정확하게 설명했고 다른 한 사람은 AED를 찾기 위해 근처 건물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시민들이었지만 표정만 보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자연스럽게 생명을 향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119 상황실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 구조 과정에서 압박이 멈춘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의 압박이 끝나는 순간 두 번째 시민이 이어받았고 그 뒤에 세 번째 시민이 도착해 지원하면서 119가 그 자리까지 오는 동안 심장은 단 한 번도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괜히 더 방해되는 건 아닐까 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확한 지식보다 시간을 벌어주는 행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손보다 두 사람의 손이 훨씬 오래 버틸 수 있고 두 사람의 손보다 세 사람이 있을 때 더 안정적인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압박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안은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119에 연결해 두었어요. 잠시만 더 버티세요. 제가 교대할게요. AED 금방 가져올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손끝에 힘을 다시 불어넣습니다. 가족들이 쓰러진 순간 현장에서의 침착함은 누구나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나누면 불안이 분산되고 혼란이 줄어들며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현장들 대부분에서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작은 결심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반복됩니다. 심장마비는 단 한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과 마음이 연결되며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버텨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압박을 하고 누군가는 신고를 하고 누군가는 AED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주변을 정리해 줍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이어져 환자의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 환자의 시간은 이미 빠르게 흐르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손끝에서 그 시간은 다시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손길들이 하나둘 모여 119가 도착할 때까지의 공간을 지켜냅니다. 사람의 생명은 단 한순간의 용기와 서로의 조용한 합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 명이 완벽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AED가 도착했을 때입니다. 가슴 압박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라도 손을 올릴 수 있지만 AED는 기계라는 이유로 제가 눌러도 되는 건가요? 잘못하면 감전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쏟아내며 손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응급 상황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AED가 등장한 순간부터 사람들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주는 압박감, 버튼 하나에 생명이 결정될 것 같다는 중압감, 책임을 떠안게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사람들을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트에서 60대 남성이 계산대 근처에서 조용히 주저앉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눈동자가 위로 말려 올라갔으며 숨이 들쑥날쑥해지는 모습까지 정확히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무 중이던 직원이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다른 직원은 달려가 AED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AED가 도착하자 모두가 멈춰버렸습니다. 손을 올리던 직원은 압박을 멈추고 기계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거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계산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초등학생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그냥 켜면 말해줘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적이 깨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AED 전원을 눌렀습니다. 기계는 곧바로 안내 음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붙여주세요. 그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두려움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기계가 모든 단계를 알려주는데 그 안내가 너무 친절하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패드에는 그림이 붙어 있었고 그림대로 가슴 오른쪽 위, 왼쪽 아래에 패드를 붙이자 기계는 바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손을 떼주세요. 이 말이 나온 순간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모두가 긴장된 상태로 기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불빛이 깜빡이면 버튼을 누르세요. 순간 주저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때 앞서 말하던 그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누르면 돼요. 맞으면 기계가 알아서 해줘요. 그 말이 끝나자 한 직원이 손을 내밀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경미한 진동처럼 전기가 흐르고 환자의 몸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AED 기록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르신 분이 이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젖었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누른 그 손이 생명을 붙잡아낸 것입니다. AED는 사람에게 용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계가 알려주는 단계에 따라 패드를 붙이고 분석이 끝나면 손을 떼고 충격이라는 말을 들으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충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계가 자동으로 판단해 알려주고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충격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눌러도 위험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저는 그 후로 심장마비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말을 전합니다. 패드를 붙이는 사람, 버튼을 누르는 사람, 전혀 전문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버튼을 눌러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지나 손을 움직인 사람에게 생명은 다시 돌아옵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분들은 모두 전문가가 아니었고 누구보다 두려운 마음을 먼저 마주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되돌렸습니다. 한 지역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남성분이 책을 고르다 갑작스럽게 책 한 권을 떨어뜨리며 의자에 기대더니 그대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선명한 소리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잠시 넋을 잃은 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던 20대 여성이 조용히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남성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지만 대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흡은 들쑥날쑥했고 숨을 쉬는 것 같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손은 환자의 가슴 중앙에 놓였고 규칙적인 리듬을 찾으려는 듯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며칠 뒤 진료실에서 그분을 만나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그녀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제가 누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워도 눌렀고 떨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CCTV에는 그녀가 계속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119에 전화를 걸어 상태를 전달했고 다른 시민 한 분이 AED를 찾아오기 위해 급히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몇 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남성의 심장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AED를 분석 모드로 돌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계는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첫 번째 충격이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충격 후 몇 초 뒤 남성의 호흡이 조금씩 규칙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남성은 며칠 후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는 못 살아나셨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차오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기술이 아니라 결심과 행동으로 되살아납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붙잡는 손은 전문가의 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손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잘하는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살립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정확함이나 능숙함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는 첫 압박입니다. 손을 올린 사람, 지켜보던 침묵 속에서 주저하는 숨을 밀어내고 한 번 더 압박을 이어간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되돌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몇 분이지만 그 몇 분이 생명을 구분짓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시간을 되돌리기 전에 그 시간을 붙잡아주는 사람은 거의 항상 현장의 시민입니다. 누군가는 신고하고, 누군가는 AED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가슴 압박을 이어갑니다.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은 혈류가 뇌를 살리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한 사람의 내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 순간 손을 올려주셨다. 그 손이 우리 가족의 시간을 다시 가져왔다. 이 구절은 여러 사연을 통해 들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립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살려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용한 결심에서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119가 오기 전에 몇 분은 생리학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뇌는 산소 없이 몇 분이면 손상을 입기 시작하지만 그 몇 분 동안 누군가의 손이 가슴 위에서 움직여준다며 혈류는 완전히 끊기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흐름이 뇌와 심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 여지가 기적처럼 이어집니다. 의료진이 도착해 전문적인 처치를 하기 전에 시간을 붙잡아주는 사람은 대부분 그 자리에 먼저 있었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이 나중에 남기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저는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누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을 넘어서 움직인 용기, 상황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은 책임감, 그리고 생명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장면을 보아왔지만 사람의 결심이 생명을 바꾸는 순간은 아무리 반복해도 마음을 깊게 흔듭니다. 쓰러져 있던 환자가 후에 의식을 찾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 장면이 단순한 의학적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순수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순간 그 울림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심장마비는 낯선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길거리, 식당, 지하철역, 공원, 집안,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손이 먼저 가슴 위에 올려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린 시민들의 공통된 마음은 대단한 전문성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태도였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한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생명을 되돌린 힘이었습니다. 당신의 손도 누군가의 심장을 대신해 뛸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고 호흡이 이상하고 몸이 무너진 모습이라면 그 순간 당신의 손이 생명을 붙잡습니다. 완벽하게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깊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압박,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두려워도 손을 올린 사람이 결국 누군가의 내일을 되돌려줍니다. 라디오 사연 하나가 기억납니다. 한 어머니는 남편이 쓰러졌을 때 온몸이 떨려 제대로 누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복한 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손이 나를 이 세상에 붙잡아줬어. 그 문장은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위기 앞에서 행동할 사람이라는 강한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두려움을 품은 채 움직여 주신다면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튼튼 노후 TV입니다. 당신의 노후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진심을 담아 매일 한 걸음씩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더 오래 뛰게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